이번에는 오목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목렌즈도 똑같습니다. 원을 2개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원을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 중심이 있을 것이고 광축이 있을 거고 초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싹 지워주면 오목렌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구면 거울이든 렌즈든 뭔가 동그라미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초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축에 표현한 것은 초점과 관련되게 나갈 겁니다. 굴절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하는 거는 또 광축과 어떻게 관련 있게 나갈 겁니다. 오목렌즈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빛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오목렌즈는. 자, 만약 광축에 평행하게 빛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어떤 선이 생겨 있을 거고 법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원래 이 빛은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여기는 공기, 요 안은 유리죠. 즉 굴절율이 큰 곳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된다? 법선 쪽으로 꺾여서 진행된다. 법선 쪽으로 꺾여서 진행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계면에서도 다시 법선이 있을 것이고, 원래는 이 빛은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즉 굴절이 작은 곳, 빛의 속력이 더 빠른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빛은 어디로 굴절하게 된다? 그렇죠. 법선 쪽이 아니라, 법선 쪽으로 꺾인 게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전체적으로 렌즈의 바깥쪽으로 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렌즈는 매우 이제 얇은 렌즈만 우리는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빛의 굴절 현상이 초점과 연관되게 이제 진행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이 오목렌즈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오목렌즈에서 본격적으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목렌즈가 매우 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우 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목렌즈도. 자, 이때 먼저 어디냐? 초점 바깥에 물체가 있을 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점 밖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때는 빛의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광원이 있어서 이 물체로 빛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향하는 것 중 광축에 평행한 요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축에 평행한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집니다. 오목렌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어떻게 휘어지냐? 마치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굴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하는 빛. 근데 초점을 향하는 빛을 하려고 하니까 이 초점을 향해야 되는지 이 초점을 향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죠. 근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빛은 그대로 통과한다는 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빛의 경로가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물체상은 어떻게 생긴다? 기본적으로 가짜상이 생긴다. 즉 허상이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의 연장선과 이 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즉 이 부분의 상이 요렇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의 상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긴다는 뜻이고, 크기는 어떻다는 말? 크기는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경로를 그릴 때 초점을 향하는 빛은 뭐로 잡느냐? 바로 요걸 잡는 겁니다. 이 초점으로 향하는 빛을 진짜 이제 초점을 향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초점으로 향하는 빛은 이렇게 광축의 평행하게 진행하게 되고, 이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면 바로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또 이 세 점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목렌즈에서 초점 밖에 있을 때는 가짜 상이 생기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기는데 물체보다는 크기가 작은 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초점 안에 물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초점 안에 물체를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초점 안쪽에 물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초점 안에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려줍니다. 먼저 광축의 평행한 빛은 어디로 굴절된다? 마치 초점에서 나가는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으로 향하는 빛은 어디로 굴절된다? 광축에 평행하게 굴절된다. 이 두 빛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그렇죠. 만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빛은 그대로 통과할 거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을 그리면 되겠죠. 연장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서 만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체가 상이 여기 부분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연장선, 여기서 요 연장선 다 여기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점 안에 물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상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상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체가 크기가 물체보다는 글씨가 틀렸네요. 자, 다시 크기가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초점 안, 초점 밖에 생기는 이 물체에 생긴 상이 마치 어떤 거울과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목렌즈는 마치 볼록 거울에서 생기는 상이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반사된 경로가 안 만나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오목렌즈는 굴절된 빛이 마치 안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목렌즈와 볼록거울,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볼록렌즈와 오목거울이 마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빛의 경로가 굴절과 반사를 된다. 거울은 반사, 렌즈는 굴절이 된다는 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목렌즈에서는 허상, 가짜 상이 생기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기고 항상 크기가 물체보다는 작은 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